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내용이 많으니 그냥 무시해버리겠다 라고도 하십니다. 소장이 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패문부재로 뜨게 됩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구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는 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법원 등기 스티커가 떡하니 붙여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왔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소장을 찾아서 열어보니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말들 투성입니다. 소장은 말도 안 되니 무시해버리자 하고 답변서도 준비서면도 안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오늘은 소장을 받으면 당장 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이 날라오면 해야 하는 첫 번째, 소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소장이 왔다는 것을 법원 등기 스티커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도 일부러 찾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이 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패문부재로 뜨게 됩니다. 패문부재인 경우 법원은 일반 송달을 거쳐서 야간이나 주말에 하는 특별 송달이나 집행관 송달을 연이어하게 됩니다. 특별 송달 그리고 집행관 송달로도 소장을 받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 송달로 넘겨버립니다. 공시 송달이란 법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해 뒀다가 당사자가 나오면 교부하겠다는 것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송달한 것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시 송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고의 청구대로 그대로 인용되게 됩니다. 즉, 피고의 변론 하나 없이 원고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원고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원고는 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소장은 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소장을 무섭다고 피하지 마시고 꼭 직접 송달을 받아서 소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장이 날라오면 해야 하는 두 번째, 소장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라 입니다. 소장을 보면 원고의 이름과 청구명,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렇게 나뉘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청구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금전 청구의 소,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대여금 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등 이렇게 청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의 이름을 확인해 보시고 잘 모르시면 검색도 해보시고요. 어떤 청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확인합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하는 청구의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등으로 기재됩니다. 그 다음으로 청구 원인 부분을 확인하시는데요. 청구 원인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피고에게 이러한 청구를 하는지와 그리고 사실관계와 그리고 법률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 원인 부분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부분을 나눠서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장이 날라오면 해야 하는 세 번째,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꼭 제출하라. 소장을 받으시면 소장 마지막에 이 소장을 받은 뒤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내용이 많으니 그냥 무시해버리겠다 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답변서는 꼭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장의 청구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또는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소장에 대한 내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면 판사님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는 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러니 답변서는 꼭 내셔야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내가 원고의 소장에 수긍할 수 없으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요. 30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 전에 내 입장을 간단히라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 30일이 도과했어도 답변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날라오면 해야 하는 네 번째, 준비서면 작성을 준비하라 입니다. 제가 앞서서 소장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준비서면에 담습니다. 즉, 준비서면은 원고의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반박과 주장을 하는 서면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분해서 살펴보시고 내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구성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유리할까요? 판사님 입장에서 볼 때 원고의 소장을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할까라는 마음으로 원고의 소장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해서 꼼꼼히 그 반박을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을 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재판을 승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담은 영상을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도움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 내 가까운 사람들이 법률 지식을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률 상식이 공유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